고민이 많아 보이는 엄마와 마냥 즐거워 보이는 아들 상우. 귀머거리는 아니야? 그럴 테니까 정말 벙어리야? 뭔 싱그러. 그럼 엄마처럼 잔소리는 안 하겠네? 둘은 외할머니를 만나러 가고 있었죠. 문제는 외할머니가 정말 어마어마한 시골에 살고 계신다는 것. 상우는 계속되는 환생과 굽이진 산길에 점점 지쳐가는데 심지어 옆 할배의 오늘 저녁은 치킨이었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지만 난 오기 싫어. 안 갈 거야. 싫단 말이야. 안 와. 왜? 상우는 이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19살 기집애가 돈 한 푼 없이 뛰쳐나가서 뭐라고 살았겠어요? 어릴 때 가출했던 엄마가 다시 어머니를 찾아 산골로 온 이유는 간단했죠. 요새 일자리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되도록 빨리 구해볼게요. 본인의 자식을 몇 달간만 봐달라는 것. 쟤 혼자 지내 버릇해서 손이 많이 안 갈 거예요. 오자마자 영역 표시 중이던 상우는 생애 처음으로 외할머니와 만나게 되는데 상우야 인사드려. 외할머니셔. 그게 뭔데? 인사 안 해? 귀여운 손주를 처음 본 할머니의 애정어린 손길에 더러워. 아주 예의 바르게 응대한다. 모두 막차 끊기기 전에 가봐야 돼요. 엄마에게 배운 싸가지였죠. 오랜만에 자고 가라는 할머니의 간곡한 요청에도 상우 너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얌전히 있어야 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둘만 남긴 채 황급히 떠나버립니다. 병신. 어이가 없네 개새끼가. 철이라곤 1도 없는 상우는 벙어리인 할머니에게 벙어리 병신. 귀머거리 병신. 점점 꿀밤 풀스윙이 마려워지는 언행을 일삼지만 부처 할머니는 그저 묵묵하게 집으로 가자고 손짓하죠. 이에 상우는 한껏 우쭐대지만 이내 깨달아버리고 맙니다. 지금 내가 따라가야 할 사람은 할머니밖에 없다는 것을. 그렇게 상우와 할머니의 조용하지만은 않을 것 같은 시골 라이프가 시작되죠. 그날 저녁 도착 후 내내 게임기만을 붙잡고 있는 상우. 할머니가 바느질을 하던 주전부리를 주던 지그시 쳐다보곤 상우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죠. 하지만 그날 밤 혼자 화장실 갈 용기도 없던 쫄보에게 할머니가 조용히 비장의 무기를 내립니다. 바로 요강이었죠. 뭘 봐? 그제서야 눈길 한번 주는 상우. 어딜 가? 막상 무서워 가지 말라는 손주 옆을 할머니는 또 묵묵히 지켜줍니다. 그리고 다음날도 게임, 그 다음날도 게임을 하며 페이커 뺨치는 연습량을 과시하는 상우. 잡았죠? 슬슬 게임기를 부셔버리고 싶던 그때 어? 왜 안 되지? 모두의 바람이 이루어지지만 배터리 사야 된다니까? 안 들려? 배터리 사야 된다고! 돈 좀! 극혐 레벨이 한층 더 상승해버리죠. 심지어 엄마 오면 몇 배로 갚으라 그럴게. 배터리 없으면 오라고 못한단 말이야. 응? 회유책과 그게 뭔데? 병수처럼 그딴 거 몰라. 강경책을 번갈아가며 할머니를 못살게 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상우의 심술 대작전이 펼쳐지죠. 첫방 배추거리 궁절 빙글빙글 돌아가는 짱구의 하루. 우리의 짱구는 정말 몰라요. 그리고 작전의 피날레, 할머니의 은비녀 뿌리기. Run. 은비녀를 팔아서 배터리를 사겠다는 못된 심보였죠. 일단 호기롭게 나와 시내로 향하고 요리 해서 조리 저리 해가지고 저리 가면 되는데 네이티브 할매의 팀에 뺨치는 디테일한 길 안내를 받지만 어린아이에게 시골 초행길은 쉽지 않았죠. 1시간 뒤 결국 울음이 터져버리고 지나가던 동네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노을이 저갈 때가 돼서야 겨우 집에 도착하고 마중 나와 있던 할머니를 발견한 상우는 잔뜩 쫄아버립니다. 이럴 땐 보통 엄마에게 겁나 털렸기 때문이죠. 천천히 할머니가 다가오고 PTSD가 최고조로 올라왔을 때 할머니가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심지어 그녀의 머리엔 자신이 훔친 비녀 대신 녹슬이 녹슨 숟가락이 끼어 있었죠. 어디 가? 손주의 한마디에 다시 말없이 집으로 향하는 할머니. 그렇게 아주 천천히이지만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제대로 밥을 먹지 않는 상우가 걱정된 할머니가 그에게 말을 거는데 뭐? 누가 착하게 두고 다녀 확 죽여버리잖아. 먹고 싶은 거? 돈도 없으면서. 말은 퉁명스럽게 했지만
누구보다 빠르게 메뉴를 제시합니다. 이게 피자, 햄버거, 켄터키 치킨. 그리고 갑자기 분위기 몸으로 말해요. 뭐? 정답입니다. 꼬꼬대, 꼬꼬대, 꼬꼬. 치킨이야, 치킨. 그렇게 기적의 커뮤니케이션이 성공하고 할머니는 상우를 위해 예전에 말려뒀던 나무를 챙겨 시내로 나가죠. 빨리 갔다 와. 상우는 치느님을 생각하며 신나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휘파람도 불고 낙서도 지워놓으며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게 꿈나라에 빠져 있었는데 이번엔 생닭이 등장합니다. 70 넘은 평생을 산골에서만 살아온 할머니가 알고 있는 치느님이란 저런 오로지 백숙뿐이었죠. 눈을 뜬 상우는 이게 무슨 켄터키 치킨이야. 튀김은 개뿔, 푹 고아진 백숙을 보곤 생떼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할머니는 상우의 아봉을 위해 닭다리를 쳐매기려 하지만 상우는 완강히 거부해버리죠. 하지만 그날 밤 배고픔에 깨어버린 상우는 그대로 이대길급 먹방을 시전합니다. 다음날 상우와 할머니는 같이 시내에 나가게 되는데 버스가 정말 와? 곧 온다는 할머니의 말과는 달리 오라는 버스는 안 오고 근처 동네 사람들만 죄다 모여버리죠. 배차가 하루에 2-3개 꼴인 시골 특유의 진풍경입니다. 몇 시간 뒤 겨우 도착한 시내에서 할머니가 본격적으로 물건을 팔기 시작하는데 말을 하지 못하는 그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기란 쉽지 않아 보였죠.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을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어린 상우의 마음에도 많은 것이 느껴집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힘겹게 번 돈으로 손주에게 새신을 사주고 맛있는 짜장면까지 사주지만 정작 본인은 전혀 먹지 않았죠. 2,300원요.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해 번 돈을 꼬깃꼬깃 주머니에서 꺼내 짜장면 값을 계산합니다. 그렇게 집으로 가는 길, 어리디 어렸던 상우도 한층 성장한 것 같았죠. 이어서 집에 가는 버스에 타려는데 할머니가 버스에 탔다가 내리길 반복합니다. 할매요, 이 버스 맞습니다. 어서 타이소. 글을 전혀 읽지 못하기에 매번 같이 타는 사람들을 보고 버스 노선을 인식한 것이었죠. 할머니는 할 말이 있는지 상우를 불러보지만 싫어. 손주놈은 다른 데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꼴의 남자라고 자기 또래의 여자아이에게 넋이 나가 있던 것이었죠. 얘야, 뭐 먹고 싶냐고 아까부터 물으시네. 그때 때마침 초코파이 먹방을 발견하고 초코파이. 지체 없이 주문을 합니다. 할머니는 떨어져 있는 과자 봉지를 주워 친구네 슈퍼로 향하죠. 그렇게 도착한 가게에서 할머니들은 왔어. 여기 앉아. 연기가 아닌 초코파이 찐 다큐를 보여줍니다. 2개. 하나 더 줘야지. 돈 어이 놔둬. 아이 놔둬. 죽기 전에 떠봐. 한편 상우는 기분이 매우 언짢아 보이는데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났기 때문이었죠. 괜한 성질이 나던 순간 때마침 할머니가 돌아오고 상우는 또래 아이들과 놀고 싶은 마음에 난 저쪽에 철이랑 있을 거야. 초코파이만 홀랑 챙겨 친구들한테 가버립니다. 할머니가 할 말이 있는 듯이 보였지만 상우는 계속 무시하고 심지어 버스가 그냥 출발해버립니다. 상훈 할머니는 안 타시나? 일 보고 뒤 오신다고 우리 보고 먼저 가라네. 볼 일이 있어 짐을 맡아달라 부탁했던 것인데 상우가 이를 매몰차게 거절한 것이었죠. 하지만 정작 그렇게 먼저 도착하니 할 게 없습니다. 우선 무작정 할머니를 기다려보는데 뒤이어 도착한 버스에도 할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가위가위보. 아싸 3개 랭코들만 겨우 한다는 혼짓바도 해보고 내일 먹어야지. 혼잣말도 해보며 괜찮은 척 해보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해서 불편했죠. 결국 다시 할머니를 마중 나가는 상우. 오늘의 마지막 버스가 도착하고 승객들이 내리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상우는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때 저 멀리서 걸어오는 할머니를 발견합니다. 왜 이제 와?
상우는 뒤늦게라도 할머니의 짐을 들어주며 그녀의 오래된 보따리 속에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합니다. 허나 며칠 뒤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이건 아프다. 요건 보고 싶다. 상우는 그를 모르는 할머니에게 할머니 말 못하니까 전화도 못하는데 편지도 못 쓰면 어떡해. 최소한의 의사소통을 위한 글씨를 가르쳐주기 시작하죠. 할머니 많이 아프면 그냥 아무것도 쓰지 말고 보내. 그럼 상우가 할머니가 보낸 줄 알고 금방 달려올게. 응? 알았지?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집으로에는 몇 가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우선 제작비가 거의 독립영화급이었으나 2002년 당시 무려 450만이라는 엄청난 관객수를 동원하며 투자사는 말 그대로 떼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그들은 다른 영화에 그 투자금을 올인했다고 하는데 그 전설의 영화가 바로 짜장면으로 맞아볼래? 짜장면을 먹지 못했던 할머니의 한이었을까요? 심심한 위로를 표하고요. 또 우리 모두의 할머니 같았던 상우 외할머니 역의 김을분 할머니는 그 당시 연기 경험이 전혀 없으셨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즉석에서 캐스팅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이 영화로 최고령 대종상 신인 여우상 후보까지 올랐었죠. 물론 할머니가 실제로 말을 못하신 건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연기 경험이 없다 보니 대사가 없는 역할로 가닥을 잡았다고 하죠. 그리고 짱구 같은 이 어린 소년 상우 역의 유승호는 정말 이보다 더 잘 자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누구보다 멋지고 훌륭한 배우로 자라주었습니다. 이후에도 두 사람은 2021년 올해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기 전까지 가끔씩 만나 깊은 연을 유지했다고 하죠. 이 영화는 제가 초딩 때 극장에서 처음으로 울게 만든 영화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소개 영상에선 큰 스토리 줄기를 따라 보여드렸는데 이외에도 소박하고 깨알 같은 에피소드들이 많아서 직접 보시면 훨씬 더 큰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안 보인단 말이야. 어딨어? 조금 더 와. 그래, 거기 있어? 오늘만큼은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무한정 사랑해주는 할머니들께 연락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무비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개야. 누구인가? 지금 누가 소리를 내었어? 살락 네 목숨 봐라. 네?